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임예린입니다. 세계인을 놀라게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요즘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쇼팽 콩쿠르에서 자랑스럽게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었죠. 조성진의 어마어마한 실력에 외국의 피아니스트들도 기가 눌려서인지 조금씩 실수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조성진 버금가는 실력자를 배출하기 위해 지난 28일 지영이홀에서 평택학생 음악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클래식 문화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에서도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자랑스러운 전문 음악인이 탄생하길 바랄게요. 연말에 항상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희망, 나눔, 사랑. 이런 가슴 따뜻해지는 단어들을 들으면 실제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주변에 나눔을 베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제일 가깝고 늘 함께 있는 대상에게는 편해서인지 익숙해서인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에게는요. 이번 겨울에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자 준비한 책입니다. 나를 키워준 99%의 힘, 가족이라는 책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악을 쓸수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앙탈을 다 받아주셨다. 너희가 어떤 자식들인지 내 다 안다. 내 행복은 딴 거 없고 너희가 행복한 기다. 힘들면 지금처럼 얼마든지 투정 부리도 좋다. 부모는 그런 거 받아주라고 있는 거니까. 다만 내 때문에 네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부모 잘못 만나가 남들 다 대학 다닐 때 네 장사해가며 네 동생들 공부시킨 거. 그러고 내 쓰러져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네가 휴학하고 내 용변 시중까지 들고 그런 거 다 안다. 아버지는 여전히 더듬거리는 말투로 한참 동안이나 당신이 죄인이란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는 모르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던지. 그뿐인가?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결혼한 나이에 간신히 들어간 대학마저 휴학하고 온 병원에서 살아야 했을 때는 아버지가 불쌍한 만큼이나 또 얼마나 미웠던지. 병원 소독약 냄새, 퀴퀴한 용변 냄새 속에서 토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마시지도 못하던 커피를 하루에도 몇 잔씩 빈 위장에 들이부었던지. 아버지 상태를 살피느라 밤을 홀딱 새우고선 낮에 잠깐씩 선잠을 자다 깰 때마다 그 현실이 차라리 꿈이기를 얼마나 바라던지. 약해진 혈관 때문에 주사 바늘을 찾지 못해 온통 시퍼렇게 멍든 아버지의 팔뚝을 보면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던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우리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더러 금쪽 같은 새끼라고 하셨다. 나는 확신이 생겼다. 아버지가 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떤 가공도 되지 않은 순도 100%의 진심이라는 걸. 아버지가 나한테 진심으로 원하는 건 당장의 월급 봉투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란 걸. 당신처럼 힘들게 무시당하며 하는 일이 아닌 남들 보기에도 좋고 나 스스로도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거라는 걸.
네, 우리는 종종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들을 가족에게 짜증으로 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엄마 아빠는 내가 짜증 부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인데 말이에요. 만약 오늘 출근하기 전에 부모님께 또 무심코 짜증을 내고 나오셨다면 퇴근하실 때 거창한 선물 이런 거 말고 순도 100% 진심이 담긴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밖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새엄마의 말리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보다 새엄마가 나를 두둔하는 소리가 더 듣기 싫었다.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내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는 줄 알았다. 새엄마가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집에서 도망치듯 지금의 남편과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결혼식 전날 새엄마가 내 방에 들어왔다.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주신 거란다. 예쁜 찻잔 한 세트를 내놓았다. 나는 그런 새엄마가 싫었다. 친엄마를 대신하는 듯한 새엄마가 몹시 거슬렸다. 짧은 말 한마디를 하고는 누워버렸다. 고마워요, 새엄마. 차디찬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 알면서도.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나는 아이를 낳게 됐다.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하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넘어져 팔에 깁스를 하셔서 별 수 없이 친정으로 산후조리를 하러 갔다. 병원에서 퇴원해 남편과 함께 친정집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돌아가신 엄마가 뙤약볕 아래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분명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엄마의 낡은 옷을 입고 계신 새엄마였다. 남편의 찻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환한 웃음으로 우리 아기를 받아 안으시는 엄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엄마의 사진, 엄마의 낡은 장롱, 새엄마의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 전해져 왔다. 엄마들은 가끔 이런 말 하시죠. 에휴, 웬수 같은 딸. 얼마나 귀찮고 화가 나면 자신이 낳은 친자식을 웬수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내가 낳은 자식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정말이지 웬수처럼 미울 때도 있는데, 그동안 새엄마께서 딸의 투정을 받아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신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새엄마도 엄마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날이선 말을 해도 자나깨나 자식 생각, 자식 걱정뿐이셨을 겁니다. 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나희덕 시인의 못 위의 잠의 한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졌던 나희덕 시인이 이번에는 여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성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저녁 평택 장당도서관으로 오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임예린이었습니다.